자, 자동차 보험 요약 암기 노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기본 강의를 충분히 들으신 분들한테 리피트해서 암기를 해야 시험장에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짧게 돼 있는 강의를 다독해야만이 우리가 시험장에서 사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걸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강의해서 리피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크게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다치는 손해로 나누죠. 근데 우리는 재물 손해는 우리가 타인의 재물을 하는 거를 우리가 대물배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재물은 자동차만을 담보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지금. 따라서 요것만 시험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타인의 사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거나 다친 것을 의미해요. 죽을 사, 다칠 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관에서는 죽거나 다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법률어로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써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사상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거나 다친 경우 7자잖아요. 사상 2줄이잖아요. 그죠? 시험장에서는 짧게 쓰고 법률 용어를 많이 써야 유식해 보이죠. 왜? 상대방도 법률가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다친 거는 크게 2개로 나눠요. 요렇게. 자, 왜 3개를 썼는데 2개도 나누냐? 이거는 동시에 가입이 안 돼요. 자기 신체 사고를 들면 자동차 상해를 못 돌아요. 자동차 상해를 들면 자기 신체 사고를 못 돌아요. 그러니까 택일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자기 차에 자기가 다친 경우죠. 자기 차에 자기가 다친 경우. 요거는 자기 차에 남이 다친 거고. 그죠? 그러면 이때 자기가 누굴까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보험 자동차에 다쳤을 때 가해자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것을 내보험회사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주면은 거죠. 여기가 배상 책임이고 여기가 자기 신체 사고라 그러면 무보험 상대는 여기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상해보험이지만 가해자로부터 못 받을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상 책임의 손해배상의 법리가 일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보험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배상 책임이냐? 가해자로 받느냐? 아니면 내 거에서 받느냐? 내 거에서 받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못 받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간적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배상은 다시 대인배상 1, 2로 나눠요. 수학 정석 1, 2처럼. 그래서 이 1, 2로 나누는데 이 1은 손해가 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의 한도 사망이 1억 5천이에요. 사망사고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손해 났다 그러면은 원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2억의 손해 나갔다 그러면 1억 5천을 먼저 원에서 주고 나머지만 2에서 주는 형태인데요. 자, 원의 형태가 있는 게 뭐냐면 사고차의 대인배상 원이 있는데 만약 사고차의 대인배상 원이 보험이 안 들어있어서 이게 무보험이면 정부가 똑같은 돈을 보상을 해줘요. 이걸 정부 보장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차 정부 보장 사업은 대인배상 원, 지금 밑에 한도 1차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걸 못 받는 돈을 받는 거를 얘기하고요. 대인배상 2는 정부보장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1순위로 사고를 낸 사고차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사고자를 전 사고차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차의 차주보험이 만약에 없거나 차주보험이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사고차하고 사고차가 있는데 이 차주는 A라 그럴 때 이 B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B의 집에 있는 차에서 해주는 것들이 타차 운전담보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차 운전담보 특약이나 이것들은 지금 이거는 사고 현장에 없는 거죠. 지금 일반적 사고 현장에 없어도 되는 것들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사고 현장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근데 이 두 개는 택일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는 자동차 타차 담보 특약에서 안 해줘요. 자동차 취급업자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수리업자, 뭐 대리운전업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해주고 나머지 자동차 취급업자가 아닌 경우만 타차 담보 특약에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배상 책임이에요. 여기는 차주 배상 책임, 이건 운전자 배상 책임이죠. 그리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면 3순위로 이제 피해자가 가입한 아까 이쪽이시죠. 무보험 상해담보에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사고차 대인배상 2나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이나 타차 담보 특약이나 무보험 상해담보는 보험 금액이 똑같아요. 보험금 산출 방법도 똑같고 다만 어느 보험, 차주 보험에서 해줄 것이냐 운전자 보험에서 해줄 것이냐 피해자 보험에서 해줄 거냐 요것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됐어. 자, 그러고 이제 대인배상 1, 2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채점하신 분들의 문제를 읽어보면 이 5개 중에서 5개를 다 쓰지 못하고 3개, 4개, 2개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거죠. 자,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할 때 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독해서 한 페이지씩 암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오늘 내가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렇게 먹어야지 아침에 점심 저녁 식사까지 다 하고 하루 종일 굶을 수가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야. 리피트. 그럼 리필 때 할 때 대인배상 1과 2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먼저 1, 2, 3, 4, 5 이 5개를 먼저 외워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냐 하는 거죠. 강제성과 한도, 그 다음에 적용 법률, 피보험자 부여미, 면책 사유, 그 다음에 직접 청구권. 이게 차이가 있다. 해놓고 타이틀을 딱 5개 써놓고 거기다가 이제 5개 썼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억이 나죠. 근데 타이틀 자체가 생각 안 나면요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암기 노트를 공부할 때, 자, 이걸 풀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번 줘서 읽어서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책을 딱 넘어갈 때 타이틀 보고, 위에 타이틀 보고 소목차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눈으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생각으로, 이미지로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우리가 공부했어요. 1, 2 이라는 개념을 했죠. 그러니까 1, 2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약관이 다르겠죠. 적용되는 약관이. 자, 먼저 임의보험이라는 거죠.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는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떨어져요. 강제보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인당 유한이에요. 그래서 유한보험이라는 말을 쓰는 건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상, 후유장애, 사망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한도를 두는데 부상은 14등급, 후유장애도 14등급, 사망은 1등급이죠. 사망은 등급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1.5억이 최고치예요. 후유장애도 1등급은 1.5억이고요. 자, 14등급은 굉장히 낮겠죠. 자, 부상은 1등이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도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상손해는 어디서 받냐? 대인배상2에서 해야 되는데 대인배상2는 유한과 무한이 있는데 대부분이 100%가 무한으로 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유한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문제를 내려고 하는 것뿐이고 실무에서는 거의 다 무한이다. 대신 1인당 한도는 있지만 사람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우리가 한 사고당 한도는 없다. 여기도 한 사고당 한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고당 한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몇 명이 다치더라도 1인당 한도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 손배책임만을 담보한다는 거죠. 자배법상 손배책임만을 담보한다. 따라서 자배법상 손배 청구권이 없는 어떤 사람은 자 공동운행자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 같은 사람들은 대인배상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자배법, 민법, 국배법을 담보를 한다는 거죠. 자배법, 국법, 민법을 담보한다. 따라서 이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요것만 이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자배법이 여기고, 그 다음에 자배법, 민법, 국배법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돼 버리겠죠. 지금 이게 넓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돼 버리냐 그러면 원투 구조가 깨져 버리죠. 그잖아요. 원에서 일단 해주고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투로 해주겠다라는 구조가 깨져 버리니까 자꾸 이 부분을 뭐라 하냐 면책으로 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맞게 하려고 이렇게 똑같이 하려는 노력을 해요. 따라서 운전보조자는 자율법상 손배 책임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원에서 면책조항이 없어도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면책조항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배상원에서 안 주고 여기는 민법상 손배 책임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면책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면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범위는 자 여기는 기친허사운이에요. 자 기친허사운. 근데 여기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외에 보유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하고 자동차 취급업자, 대리운전자가 포함돼요. 자동차 취급업자도 피보험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촉정이고요. 그 다음에 대인배상2는 각종 면책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를 한정해서 가족으로 한정할지, 부부로 한정할지, 연령으로 한정할지, 운전자가 한정이 되면 운전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사고 발생이 적게 나겠죠. 그러면 운전자가 줄어들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는데 여기는 자 유일한 면책 사유가 고의면책인데요. 이것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고 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으면 이렇게 청구하면 면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청구하면 보험 주고 이 사람한테 구상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거의 면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대인배상2는 압류. 자 보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때 이렇게 보험금 청구가 있는데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이거 압류해가지고 나한테 돌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상계,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불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불금 청구권이라는 제도는 뭐냐 그러면 자 대인배상원이나 정부보장 사업에 대해서 자 보험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뭐 피해자가 있는데 이때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얘가 100%인지 아니면 얘가 90%인지 과실인지 80%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소송하면서 만약 피해자한테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안 주게 되면 피해자가 치료를 못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치료비는 일단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만 들어있으면 원만 치료비 나가고 원투가 들어있으면 원투 범위 내에서 치료비가 다 나가고 그 외의 치료비 비용은 50%만 나간다는 거죠. 보상 한도의 50%만 나간 제도를 우리가 가불금 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1이죠. 2에서 보험금 나가는 것보다 1에서 보험금 나가는 게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왜? 여기는 보험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여기는 보험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보험이 안 들면 정부보장사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가 높죠. 실제로는 이렇게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책적으로 그러니까 다태예요. 이거는요. 아까. 그 다음에 어디가 넓어요? 여기가 피보험자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여기 면책 사유가 없죠. 거의. 여기가 넓죠. 그죠? 그러니까 1, 2보다는 1의 넓어 보기가 크겠다 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1, 2의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죠.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범위 문제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이 범위를 따로따로 공부하면 힘들죠. 그래서 한 번에 공부해 버립니다. 한 번에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B, C 넓기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된 게 요거 B예요. B 마이너스 알파, B 플러스 베타. 그러면 되죠. 그래서 B에서 몇 개를 빼면 C가 되고 B에서 몇 개를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먼저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가해 자동차가 B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 자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배법 3조에 의해서 운행자라는 사람이 설령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는 운행자 책임, 운행자 무과실 책임이 적용이 되고요. 자배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보험이 원투 구조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원투 구조를 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은 왜 만들어졌냐는 거죠. 이거는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의해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도 줄고 대인배상 원도 가입이 강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으로 운전할 도로를 나오긴 나오더라도 고속으로 가지 않는 자동차는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 다음에 레카차, 이륜차에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트럭이라는 말이 있거나 타이어식이라는 말이 있는 자동차는 여기에 해당돼요. 자, 트럭 위에다가 트럭 기중기가 있고 트럭 위에다가 살포기가 있고 콘크리트 믹서기,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 위에 기중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이라고 들어있는 것들은 도로를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어식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한궤도식이죠. 탱크처럼. 이런 것들은 빨리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는 우리가 자배법이 적용돼서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원도 가입이 강제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강제보험이 대상이 제외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교관 자동차. 자, 미군 소유, 연합군 소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도로 외의 장소만 운행. 자, 도로 외의 장소만 운행된 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항의 활주로 내에서만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 셔틀버스 또는 뭐예요? 자동차 남바 띄고 운전학원에서 운전해주는 자동차 있죠? 이런 사람들은 도로 위에만 운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나 외교관 자동차는 국가가 담보해줘요. 국가가 해줘. 그러니까 꼭 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정부보장 사업이라고 얘기했죠? 정부보장 사업은 여기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돼. 정부보장 사업은 저기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보험상해담보를 보겠습니다. 자, 무보험상해담은 B 플러스 알파죠. 이 알파에 해당된 게 뭐냐는 거죠.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농기계,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건설기계 올이. 근데 여기서 제외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 그러니까 레일을 우리가 타고 가는 거냐, 우리가 선을 타고 다니는 거 있죠. 케이블카, 전철, 그죠? 지하철, 서브웨이, 뭐 이런 것들은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자, 왜 힘들어요? 응? 힘들면 좀 자. 자, 그러면 무보험상해담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인데 무보험이다 그러면 원이 주거나 정보보장사업에 주고 무보험은 2만 무보험을 주겠죠. 그런데 요 기계, 즉 예를 들어서 경운기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그러면 무보험에 주긴 주는데 경운기는 뭐가 안 돼요? 자, 대임원이 가입이 강제 안 됐죠. 자배법에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정보보장사업에서 못 주니까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다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겠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뭐냐 그러면 자, 요거죠. 여기는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인배상 원이 나가고 무보험은 여기서 나가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차에 의해 다쳤다. 근데 무보험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두 개가 무보험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 그러니까 무보험이라고 해서 항상 대인배상원이나 정보보장사업을 초과한 손해만 전부한 게 아니라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올로 줄 때가 있는 게 그게 뭐냐? 농기계 사고, 그 다음에 군수품, 탱크, 그죠? 탱크, 그 다음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갑차 사고다. 그러면 그게 다쳤다, 피해자가. 그럼 무보험에서 이쪽에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식이라든가 트럭이라는 말이 없는 자동차에 다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중기는 기중기인데, 우리가, 무한궤도식에 다쳤다. 그러면 피해자가 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무한궤도식에 다쳤다. 지나가는 보행자가 공사 현장에 다쳤다. 그런데 저기 보험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요걸 해야 돼요. 요걸 요 머릿속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촬영하죠. 자, 우리가 정부보장 사업의 재원은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원보험료를 내면 거기에 3.3% 정도를 정부에다가 띄워줘요. 그래서 정부가 이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떨 때 보험금이 나가자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대인배상원을 보험을 못 받아요.
그러면 대인배상원 보험을 못 받은 경우가 어디냐면 가해자가 대인배상원을 강제보험인데도 안 들어버린 경우죠. 그 다음에 보이불명 자동차 사고는 뺑소니 쳐가지고 못 받은 거예요. 못 잡은 거예요. 뺑소니 쳐서 잡은 거는 보이불명 사고가 아니죠. 뺑소니 쳤는데 잡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라고 하면 안 돼요. 뺑소니 사고라고 안 되고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라고 해야 돼요. 뺑소니 쳤다가 잡은 거는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가끔씩 뺑소니 사고 그러면 안 돼요. 감점이 돼요. 보유불명 자동차 사고. 그 다음에 절취운전자 같이, 그죠? 차주가 선배 책임을 안 지고 절취운전자가 선배 책임을 져서 절취운전자는 우리가 피보험자가 아니니까 보험금 안 나가죠. 이런 경우, 이건 대표적으로 절취운전이에요.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인배상 원해서 줄 것과 동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정부보장사업이에요. 그러면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야 되죠.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되고 대인배상원이 가입이 강제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만 써도 이건 안 써도 문제 없겠죠. 왜? 대인배상원이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안 써도 대인배상원이 그러면 효선이 미선이라고 있잖아요. 탱크에 다친 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아까 뭐예요? A, B, C 중에서 B 플러스 알파, 그죠? 탱크, 무보험 자동차에는 해당되지만 정부보장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 지금 방금 전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암기가 안 되면 그 다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도 이해 안 된 것부터 암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빨리빨리 연결이 되는 거지. 우리가 풀로 들었다 하더라도 학교가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뭔 말인지 연결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효선이 미선이 같은 경우는 탱크에 다쳤으니까 장갑차에 다치면 이거 안 되죠. 자, 이건 미군에 다치면 안 돼요. 왜? 대인배상원이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배법상 손배청구권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자, 운전보조자. 운전보조자가 그 차주에 대해서 손배 책임을 지를 때는 자배법상 손배 책임 안 지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운행자, 운행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누구에 대해? 이 차의 차주에 대해서는 손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다른 차주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주한테는 우리가 손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정보보장사업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대인배상원과 정보보장사업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자, 대인배상원과 정보보장사업은 잘 보세요. 대인배상에서 안 준 돈을 정부에서 주니까 대체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자, 정부보장사업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정부가 가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대인배상원은 가해자가 먼저 배상을 했다면 가해자인 피보험자한테 줄 거를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은 보자. 내가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피해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예요. 근데 정보보장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배상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얘가 과실이 70%고 얘가 과실이 30%다 그러면 얘가 100% 배상했다면 얘한테 30% 달라 그러겠죠. 이게 뭐예요? 연대 채무자 간의 구상권이에요. 채무자 간의 구상권이에요. 이거를 보험자가 대위해서 우리가 얘한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상권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사고 발생할 때 발생할까? 아니면 가해자가 돈 줄 때 발생한다? 가해자가 돈 줄 때 발생하는 거죠. 가해자 대신에 보험자가 돈 줄 때 발생하니까 연대채무자간의 구상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보험금 지급 시부터 10년이에요. 따라서 대인배상원은 구상권이 10년이고 그 다음에 구상권 발생 시기가 보험금 청구에 잘 몰라도 저렇게 쓰면 돼요. 저렇게 쓰면 돼. 시험장에서 잘 몰라도 돼요. 잘 모르고 쓴지 알고 쓴지 채점자는 몰라요. 쓰기만 하면 돼요. 알아도 못 쓰면 끝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그 한계점이 그거죠. 정부보장사업은 누구에? 얘한테 주고 얘의 권리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권리는 뭐예요? 얘한테 갈 얘한테 할 수 있죠. 근데 가해자들은 이 사람도 100% 책임지고 있다는 100% 책임져. 그러니까 얘가 청구할 때는 얘한테도 30%만 들어간 게 아니라 100% 들어갈 수 있고 얘한테도 100%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손배 청구권이니까. 얘는 얘한테도 100% 들어갈 수 있고 얘한테 100%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연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 비율에 따라 들어가요. 여기는 연대 채무자 누구에게나 100% 청구 들어가요.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히 요즘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짧게 물어보는 거예요. 짧게 옛날같이 뭐 포괄적으로 뭐뭐에 대해 논하라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대인배상과 대인정보장에서 차이점을 두 가지를 써라. 그러면 저것만 쓰고 나오면 되는데 저걸 엄청나게 미사여구를 해서 뭐 기서정결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요즘 문제들은 단답형으로 톡톡톡 써고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묻는 문제가 예리하게 짧게 쓰게끔 나오지 포괄적으로 문제가 안 나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고 답도 어떻습니까? 막 두링두ring실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추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배금이 2억이라는 거죠. 근데 사망사고다. 그러면 대인배상원은 대인배상원도 한도가 1억 5천이고 정부보상도 한도가 1억 5천이라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7천을 배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대인배상원은 손배금이 얼마였어요? 2억이었죠. 자, 손배금이 2억에서 이미 받은 돈이 얼마예요? 7천이니까 얼마 남았어요? 남은 잔액은 1억 3천 남았죠. 이거를 1억 5천 한 돈이니까 여기서 1억 3천 받고 여기서 7천 받아서 2억 다 받은 거죠. 근데 정부보장사업은 손배에서 뽑는 게 아니라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냐. 그죠? 지금은 1억 5천이겠죠. 만약에 이게 손해액이 1억이면 여기서 1억에서 시작하는 거죠. 손배금이니까. 보상 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2억이 아니라 1억 5천에서 7천을 받았어요. 그럼 잔액이 얼마예요? 8천이죠. 정부보장사업에서 8천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여기서는 손해에서 빼고 여기는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버린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만 우리가 보면 돼요. 따라서 이게요. 자, 정부보장사업을 받고 나서 가해자하고 합의한 거는 이건 안 빼요. 근데 합의하고 정부보장법은 여기 정부보장에서 합의를 빼버려요. 네? 그러니까 정부보장사업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먼저 받고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하고 정보보장,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보장 사업이 1억 5천을 받았어요. 근데 5천 아직 남아있죠? 이 5천을 받아가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정보보장 사업을 받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받는 것은 공제를 안 해요. 근데 먼저 받아버리면, 먼저 합의를 해버리면 이건 공제를 해요. 그래서 실무상에서 형사합의금도 손배금이기 때문에 정보보장 사업이 걸리면 정보보장 사업 먼저 처리하고 나서 형사합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빼버려요.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P보험 자동차를 우리가, 자, 이쪽 보세요. H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전 차주가. 근데 이거를 자동차를 팔았어요. 이거를 양도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자, P보험 자동차가 양도되더라도 보험 계약이 넘어가질 않는다. 자, 왜 그러겠어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제가 보험을 들어놓고 20살짜리도 양도해버리면 20살짜리는 보험료는 저는 60만 원이고 200만 원인데 보험회사가 그대로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도가 되더라도 보험계약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이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 조항을 좀 공부하기 전에, 자, 이걸 먼저 공부해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는 두 가지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때 소유는요, 등록 업무상의 소유로도 되고 실질적 소유로도 상관없어요. 등록 업무상의 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자, 또는 자동차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 관리하고 있으면 운행 지배권이 있다라고 해서, 자, 그 자는 소유하거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는 설령 그 자동차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져라.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자배법에서 운행자 책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동차를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양도를 해서 명의 이전 돼 버렸으면 A는 이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운행지배권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제 운행지배권이 없죠. 근데 아직 명의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업무상의 소유권자가 된다. 등록 업무상의 소유권자가 돼서, 자, 명의가 잔조 있을 때, 소유자에게 명의가 잔조 있을 때 만약 매매대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돈을 안 갚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야, 자동차 돌려와. 내가 너 돈 받은 거 줄게.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량의 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운행지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매매대금이 없다라고 하면 운행지배권을 상실한다는 거죠. 이 운행지배권 상실 시점을 우리가 양도 시점이라고, 이 운행지배권이 상실되고 나면 양도 이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인한테 운행지배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 자,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경우죠. 자, 제가 자동차를 사고 있다가 처남한테 차 주면서, 야, 한 2년 더 타면 되겠다라고 줬는데, 야, 뭘로 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냥 등록이자 하라고 귀찮으니까 내 이름으로 써라. 이러면 양도인이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수차례 등록 이자를 요구했는데, 서류를 요구했는데 장시간 이행하지 않은 것도 판례는 예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거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 사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운행지배권 상실이 여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양도 이전이죠. 설령 차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아직 양도 이전이니까 양도 이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자가 양도인이 김영피보험자이고 양수인이 허락피보험자라서 허락피보험자가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누구한테도 구상 들어가지 없이 그냥 땡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겠습니다. 운행지배권 상실돼버리면 양도 이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죠.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항이 적용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거냐? 우리가 무보험상해 담보, 타차 운전 담보 특약, 자, 이 친구가 양도를 한 다음에 여기 지나갔어요. 그러면 운행지배권이라는 것은 대인사고에만 적용되는 거지 자기가 지금 다친 거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팔고 나서 보행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무보험상해 담보를 해주겠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난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 때문에 법률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예외 조항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15일간이다 하는 거죠. 15일간은 세 단계로 나눠져요. 이건 올 보상. 이거는 H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올 보상, 여기는 대인배상 원만, 그래서 여기는 nothing. 세 가지예요. 자, 양도 후에 15일, 최장 15일간이에요. 최장 15일간. 그러면 일시담보특약이라는 게 뭐냐? 자, 이 사람이 양수인이 명의 이전을 해 갈 때까지 일시적으로라도 무보험 상태를 받기 위해서 15일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일 이전이라도 등록 이전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예요. 만 7일 만에 등록 이전에 갔다 뭐 7일까지. 또는 5일 날 이 사람이 대인배상원을 따로 들었다. 뭐 그때까지 일시담보특약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은 여기서 나가고 대인배상2는 아까 자, 이 양수인이 M보험에 들어놨는데 이 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팔거나 폐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팔아도 남아있는 보험, 뭐가 남아있냐면 무보험 타차가 남아있고 이 사람이 폐차나 양도를 해도 무보험이나 폐차는 이 두 개는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자, 타차담보특약에서 이때는 우리가 아까 알겠죠? 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뭘 공부했어요? 자, 사고차에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해준 게 뭐예요? 운전자가 가입한 타차담보특약에서 대인배상2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운전자가 가입한 타차담보특약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시담보특약이 안 돼요. 그러면 사고차에서 보상이 안 되면 어디서 해준다 그랬어요? 정부보장사업에서 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타차담보특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사고차에서 안 되면 정부보장사업, 사고차에서 안 되면 타차담보특약, 타차는 무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해주거나 요렇게 해준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 자, 이게 양도조항이에요. 양도조항의 적용 범위를 보면요. 거기 한번 이쪽 하실래요? 자, 모든 소유권 이전에 양도조항이 적용되는데 여기 요거 당구장 표시를 놓죠. 2번.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차를 빌려간 사람이 차를 빌려간 사람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본인을 김영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해 놓고 차주에게 차량을 반환한 경우에도 양도조항이 적용돼서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않고 양도 이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차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김영피 보험자예요.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차를 빌려줬어요.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이 돌려주는 것은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로? 김영피 보험자로. 그럴 때 차를 돌려주는 거는 이 보험회사에서 얘를 담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과 합병이나 지입차주 변경이나 부부간의 양도는 양도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양도 이후라도 그냥 계속 보상해 주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양도 이후 사고는 자, 우리가 저게 첫 번째고 15일 이내 사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15일 이후 사고. 요것만 3개만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15일하고 15일 이후 사고. 15일하고 15일 이후 사고. 이게 사례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 보상이 되는 거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15일 이내의 사고는 사고차에서 대인배상원, 그 다음에 양수인이 가입한 타차담보특약이 있다면 거기서 보상을 해주고, 타차담보특약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일 이후 사고는 정부보장사업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이 가입한 자기 차에 보험이 타차담보특약이 있다면 그때 해주는 거죠. 머릿속에 그것만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